잠시 후 여러분은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유럽 문화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의 5개의 주요 교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장악하면서 5대 교구 중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만 남아 각각 서유럽 교회와 동유럽 교회를 대표하였습니다. 특히 서유럽은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발전하면서 로마 교회의 주교는 교회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을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로 내세우며 스스로를 교황이라 칭하였습니다. 한편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통제하려 하였고, 이에 로마 교황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동서교회의 분열은 726년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성상 파괴령은 예수, 성모 마리아, 성자 등의 성상을 제작하거나 숭배하는 것을 금지한 칙령을 뜻합니다. 하지만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 등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상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로마 교회의 반발로 동서교회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1054년 그리스도교는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럽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을 깊이 지배하였습니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국왕의 통치권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였고, 교회는 성직자, 영주, 농노 등으로 이루어진 중세사회의 신분질서를 성서에 근거한 신의 뜻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는 신도들이 기증한 토지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강력한 봉건 세력이 되었습니다. 교회 조직은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 주교, 교구사제로 이루어진 개서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중세 서유럽 전역에서 교회의 위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력이 커지면서 성직자의 결혼과 성직 매매로 점차 세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성직자 임명권인 성직 서임권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 국왕, 지방 세력가들의 보호를 받았고, 고위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제후의 봉신이 되면서 성직자 임명권 역시 세속 권력이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0세기 초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세속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교황에 직속되어 있었으며 일반 수도원과 달리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도원은 청빈, 순명, 정결 등의 베네딕트 계율을 준수하며 교회 개혁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 개혁운동은 성직 서임권 개혁, 성직자의 독신제 강화, 성직 매매 금지 등의 개혁 노선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은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을 존중하여 세속인의 모범이 되었으며, 특히 학문 연구와 교육을 장려하여 중세 지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고전 문헌을 필사, 보존하며 서유럽 중세 문화와 지식 전승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영향력은 중세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르바누스 2세와 같은 교황을 배출하는 등 교황권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1세기 교황 주도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 매매와 성직 세습을 금지하고 세속군주의 성직 서임권을 박탈하는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교황권을 강화하며 국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교회는 국왕이나 지방 세력가로부터 기증받은 광대한 토지를 기반으로 봉건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내부 개혁을 넘어 교황권을 강화하고 세속 권력을 견제하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도원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파문 상태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이 1075년에 발표된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 훈령을 통해 교황과 황제 간의 서임권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 출신인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가 행사하던 서임권이 교황의 권한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가 반발하며 서임권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리히 4세는 독일의 주교들을 규합하여 교황을 폐위하려 하였고, 이에 맞서 교황은 하인리히 4세를 파문하였습니다. 황제는 제후와 주교들의 지지마저 잃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결국 1077년 카노사 성을 찾아가 교황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며 하인리히 4세는 사흘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파문이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타협에 불과했으며 이후에도 서임권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1122년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성직 서임권은 교회에 기속되었으며 황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유지하였지만 성직 임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제한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히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바친다. 그리고 짐의 왕국과 제국 내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과 성직 수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와 같이 보름스 협약을 통해 서임권이 교회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교황의 권위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때에는 교황은 해, 국왕은 달에 비유될 정도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형성되었고 학문 역시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철학은 신앙과 교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보조 학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중세 초기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이 발전하였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서유럽에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스콜라 철학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철학적 방법론으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이 가르침 안에 전해지는 진리를 명백히 밝히려고 이성이 이용된다.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하기 때문에 자연이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한다. 이성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서로 통한다. 이와 같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후 윌리엄 오컴은 신의 존재는 계시에 의해 받아들여야 하며 이성은 이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세 초기의 교육기관은 주로 교회나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도시가 성장하고 학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대학이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은 12세기경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프랑스의 파리에서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점차 유럽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중세대학은 본래 교수나 학생들의 조합에서 시작되어 각 대학마다 운영 방식과 전통이 달랐고 교회나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받기도 하였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도를 중심으로 한 문학이 유행하였으며 주로 용맹한 기사들의 모험과 사랑, 충성과 명예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부하 롤랑의 무용담을 다룬 롤랑의 노래와 게르만족의 전설을 바탕으로 쓴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의 모험담인 아서왕 이야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건축에서도 교회, 수도원 등의 종교 건축이 건축 양식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하였으며 12세기부터는 고딕 양식이 등장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은 반원형 아치 구조, 돌로 만든 천장, 무거운 천장을 지탱하기 위한 거대한 기둥과 두꺼운 석벽, 작은 창이 특징입니다. 내부 벽에는 성경의 내용을 묘사한 벽화가 그려졌으며 어두운 내부는 장엄하고 묵직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중세 크리스트교 사회의 신앙과 권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건축물로는 이탈리아의 피사 대성당과 프랑스의 클리니 수도원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보다 높고 밝은 구조를 지향하였습니다. 끝이 뾰족한 높은 첨탑과 대형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 특징이며 부벽을 사용함으로써 벽의 두께를 줄여 더 높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커다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빛을 들여 성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높고 웅장한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로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비잔티움 제국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